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간비차 대 우사간비차에 있어서 사간비차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사간비차라고 하면은 이 사간비차에 대해서 이 6, 2 지점의 비차를 같이 맞춰서 같은 라인에 맞춘 다음에 공격을 해서 두는 전법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 프로 레벨에서는 우사간비차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만 사간비차 쪽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모리비차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추어 쇼기 수준에서 사간비차 대책으로 우사간비차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는지 대처를 할 줄 알아야 사간비차를 두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간비차는 통상적인 사간비차처럼 미노울타리에 각이 올라가고 은이 올라간 진영을 구축하게 될 텐데, 우수에서는 우사간비차를 한번 둔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사간비차를 상대할 때 포인트라고 하면은 은이 보통 이 6-3 지점을 통해서 이렇게 5-4 지점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서 각이 7-7에 올라가지 않는 거를 하나의 포인트로 저는 두고 싶은데요. 이 추후에 상대의 안전비차의 개마가 8-3 지점에서 7-3 지점에서 8-5 지점으로 뛰면서 7-7에 올라와 있는 각을 거는 수를 많이 두는데, 이 추후에 이 개마가 뛰어오게 된다면 이 7-7에 있는 각이 맞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걸리지 않도록 한발 빼놓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사간비차는 8-5 지점에 개마가 뛰는 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서반에 8-5 보호를 안 넣는 경우가 많아서 8-5 보호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굳이 이 각이 올라가서 받을 필요가 없겠죠. 미노울타리까지 완성을 시킨다고 보도록 하고, 여기서 바로 걸어왔을 때 어떻게 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우사간비차를 상대할 때는 이렇게 같은 라인에 맞춰서 우케를 하는 것이 좀 보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은으로 대항한 다음에 이 6-9에 대기를 하는 이 우사간비차 형태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도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각이 올라간 다음에 걸어와서 동보로 받고 여기 향차가 뺏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향차를 올라가 놓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각교한 이후 이렇게 이 말을 만들어주게 돼서 안 좋은 형태로 보이게 되겠지만, 이 6-9에 대기하고 있는 금이 이 개마 쪽으로 붙어서 막아주는 게 호수가 되겠고요. 이렇게 되고 보면은 이 우사간비차 측에서 공격할 만한 수순이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8-3 개성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대가 볼을 하나 준 상태고 이걸 잡을 수도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사간비차에서 공격하는 게 어려워 보이는데, 5은 같은 게 보이기는 하는데, 동은 동마에 각이 나가서 말을 걸어주면은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척 보더라도 누가 봐도 사간비차가 이 편민호도 완성이 되어 있고 더 유리한 국면으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6-9에 있는 금이 미노울타리에 붙지 않고 편민호로 내기를 하면서 이 6회를 하는 것이 저도 애용하기도 했었고 많이 사용하는 우사간비차 대처 방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방법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 개마가 올라오지 않고 지구전에 갔을 때 좀 대응하는 게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2-4보부터 올라오는 수로 이 호수 우사간비차 측에서 지구전을 해온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8 금으로 올라오게 되고 2-3 옥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 천수각 민호로 온다고 보면은, 호수에서도 수를 금이 올라가는 수는 아까 우케가 사라지니까 이 금을 대기에 놓는 상태에서 울타리를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이렇게 천수강 민으로 먼저 후수에서 준비를 하다가, 네, 여기서 천수강 민으로 멈추지 않고 큰열 은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우사관 비차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울타리를 붙여놓고 보면은 이 후수 쪽에서 이 2에 있는 각을 건들지 않으면서 이 천수강 민호부터 큰열 은관까지 만들어 놓고 싸움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울타리의 단단함의 측면에서 이쪽도 은관을 완성하기는 했지만 이 우케를 하려고 6구에 금이 있는 바람에 아무래도 울타리의 단단함이 후수 쪽이 훨씬 더 높아 보이죠. 이렇게 되면은 네, 여기서 선수가 딱히 상한비차에선 이 금이 대기해서 받아야 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딱히 수가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네, 후수에서 수가 그렇게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울타리의 차이 때문에 근기물이 교환되고 나면은 몰입비차가 불리한 국면이라서 조금 돌아서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6, 9에 금이 대기하고 있다가 우케를 하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가 지구전으로 왔을 때 좀 불쾌해지는 국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그냥 울타리에 금을 붙인 다음에 우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걸어왔을 때는 동포로 잡아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예를 들면 뭐 동문이라면 각교환을 한 다음에 뭐 딱히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죠. 여기서 무슨 수가 있을지, 이렇게 은을 부딪히는 것도 수가 될 수 있겠고, 뭐 이것저것 수가 많이 보이죠. 먼저 여기서 선으로 각교환을 한 다음에 뭐 삼삼각타 같은 걸 했을 때는 테스지로 98B로 피해 놓은 다음에 들어오면 내려가고 나오면 뭐 우케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충분히 선수에서 버티고 있는 국면이고, 이 민호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이 상대 쪽에 이 기물 교환이 되고 난 이후에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평가치 상으로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동보로 잡지 않아도 다른 수를 두더라도 이 은이 올라왔을 때 보가 올라오고 각교환을 하게 되더라도 충분히 우케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6호에 왔을 때 추천하는 우케의 방법은 이렇게 77에 있는 각이 올라오는 것이 좀 유력한 수가 되는데, 77에 있는 각이 올라오게 되면 이 각 교환을 했을 때 동계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케를 받는 형태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 왼쪽에 있는 개마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가 부딪혔을 때는 기본적으로 각이 올라와서 이 받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잡고 잡았을 때 이 은이 7, 5에 오르면서 이 길을 뚫어주는 수가, 그리고 각교환을 보는 수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수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후수가 이 7, 5 은도 막을 겸, 그리고 83, 73개, 85개로 나오면서 지금 이 각교환을 동계로 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77각을 노려서 오는 수순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53, 56 볼을 올려놓는 것으로 언제든지 이 은을 빼놓는 수를 만들어 놓는 수가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3보 이후에 83개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수가 이것저것 보이지만 그래서 바로 57 은으로 빠지는 수가 보이죠. 각교환 이후에 비차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비차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국면이어도 뭐 이런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뭐 46 각타라던가 이것저것 뭐 수순이 잘 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5, 6보의 중요한 점은 또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5, 6은으로 은이 같은 라인에 맞춰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은으로 대기하면서 이 5, 6볼을 올리는 것 수가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후수에서 울타리를 좀 더 강화를 해 오려고 하고 있을 때 대응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끝열 은관을 간다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렇게 일단 볼을 한 장 교환을 해준 다음에 이쪽을 찌르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끝열 돌파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끝열 은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각을 2에다가 둔 상태로 지금 2, 3보부터 시작해서 2, 3각 2에 있는 각을 건드리지 않고 이 울타리를 강화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그리고 각기를 열어놓고 지구전을 짜려고 하면은 이 천수각 민호네요. 끝열 은관 정도밖에 안 보이고 3, 3각부터 본격적으로 굴곰으로 짜려는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 같은 경우에도 이 은관을, 이쪽 울타리를 은관으로 강화를 시키면서 이 각을 당겨서 5,7 지점을 통해서 각을 보면서 끝열 공격을 노릴 수 있게 사용하는 수가 좀 더 유력한 수가 되겠죠. 그리고 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올리는 것으로 이 위쪽을 좀 기물에 집중시켜서 이 각머리와 이 끝열 공격을 보는 것이 유력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우사간 비차로 이렇게 빠르게 공격을 할 것처럼 싹 짜 놓은 다음에 갑자기 지구전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사간비차에서는 빨리 싸움을 하려고 허둥대면서 싸움의 진영을 만들어 놨는데 지구전을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경향을 좀 방지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사간 비차에 있어서 응수 방법에 있어서 6, 7의 은이 대기하는 형태를 보여드렸고요. 그 외에도 뭐라고 하죠? 사간비차에서 먼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 6은 이후에 수가 공격하고 싶은 타이밍이 온다면 이 7, 8B로 이 개마의 머리를 노리는 것이 좀 좋은 수순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비차가 7, 2B로 맞춰서 오게 되면은 이 5사까지 올라온 은이 좀 늘고 있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요. 비차가 돌지 않고 받는다고 하면은 5, 2에 있는 금을 올려서 울타리를 망가뜨리거나 아니면은 5사에 올라왔던 은이 다시 내려가서 6, 3은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비차의 앞이 막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우사간 비차 측에서 빠르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7열로 비차가 움직이게 되면은 8-3으로 개마가 뛰는 수를 두기가 좀 껄끄러워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싶을 때는 7열로 돌아서 공격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간비차를 응수하는 수수는 자연스럽게만 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물이 잘 부딪히기 좋은 전개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 사간비차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몰입비차에 공통되는 단점이겠지만은 이 비차가 반대쪽으로 움직이는데 한 수를 소비한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는데, 우사간비차에서도 이 기본적으로 8-2 지점에 있는 걸 6-2 지점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8-2 지점에 있는 걸 6-2 지점으로 움직이는데 한 수를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차를 움직인 수에서 수의 손해와 득이 없는데, 그럼 울타리의 차이만 보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민호 울타리를 깔끔하게 짤 수 있는 상황이고, 후수 같은 경우는 배 울타리 혹은 내지는 이 우사간 비차로 공격을 하기 전에 엘모 울타리 정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엘모 울타리라고 하더라도 울타리의 비교에 있어서 이 충분히 몰입 비차가 훨씬 단단하기 때문에 이 같은 수순이 사용돼서 같은 라인에서 맞춰서 전투를 하는데 울타리만 몰입 비차가 더 튼튼하다고 하면은 기물이 교환됐을 때 승리할
승산이 좀 더 높은 것은 같은 기력이라고 했을 때 역시 모리비차 측이기 때문에 모리비차에서는 그 정도만 명심을 하고 쇼기를 더 주시면은 네, 크게 어렵지 않게 우상한 비차 대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